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상월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단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바람이 불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마치 예시하기를 속삭이는 것만 같았지.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순박하여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전기 넘치는 곳이었어.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매달린 붉은 감들이 등불처럼 환하게 마을을 비추던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산골 마을이었단다. 이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달래라고 불리는 소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달래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아이였어. 동네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이고 가면 심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대신 짐을 날라다 주었고 배고픈 길짐승이 집 기웃거리면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 먹일 정도로 심성이 착했지.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달래에게 고운 마음씨는 주셨으되 고운 얼굴은 주지 않으셨단다. 달래의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거칠고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 코, 입의 생김새 또한 남들과 달리 험상궂어서 마을 아이들은 달래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치기 일쑤였어.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부지런함과 착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웬만해서는 달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 하지 않았단다. 잔치가 열려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도 달래 몫은 따로 챙겨줄지언정 함께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자리에는 좀처럼 끼워주지 않았지. 달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서운한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곤 했어. 달래의 유일한 친구는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과 처마 밑을 오가는 제비들 뿐이었는데 달래는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단다. 어느덧 산천초목이 붉게 타오르던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늦가을이 찾아왔을 때였어.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달래는 하루 종일 밭에서 거두어들인 콩깍지를 마당 한 구석에 갈무리하고 있었지. 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불던지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날아오르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어. 달래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서둘러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처마 밑에서 무언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단다. 고개를 들어 처마 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미줄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 애처롭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나비는 여태껏 이 상월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신기하고 아름다운 나비였단다. 날개에는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의 5가지 빛깔이 영롱하게 감돌고 있었는데 어둑어둑한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어찌나 고운지 달래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 하지만 나비의 몸부림이 거세질수록 거미줄은 더욱 단단하게 나비의 몸을 옥죄어 오고 있었고 굶주린 왕거미 한 마리가 먹잇감을 향해 세우르르 다가오고 있었단다. 달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저 아름다운 생명이 거미의 먹이가 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어. 비록 자신의 얼굴은 흉측하여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달래는 빗자루를 가져오려다 행여나 나비가 다칠까봐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조심스럽게 뻗었단다. 왕거미가 나비의 날개를 물려는 찰나 달래의 손끝이 거미줄을 걷어내며 나비를 감싸쥐었고 놀란 거미는 후다닥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 달래의 손바닥 안에서 오색나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파르르 떨고 있었지. 달래는 나비의 날개가 상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떼어내 주었단다. 끈적끈적한 거미줄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자 나비는 다시금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 달래는 나비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밤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지. 예쁜 나비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거미줄은 없으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렴. 다시는 이런 위험한 곳에 오지 말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달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단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 보통 나비라면 거미줄에서 풀려나자마자 허둥지둥 날아갔을 텐데 이 오색 나비는 달래의 검지손가락 끝에 앉아 좀처럼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마치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는 듯 나비는 날개를 천천히 접었다 폈다 하며 달래의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단다. 나비의 날개에서 떨어진 고운 가루들이 달래의 손등 위로 반짝이며 내려앉았는데 그 순간 달래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그윽하고 신비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 그 향기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듯했지. 한참을 그렇게 달래의 손끝에 머물던 나비는 다리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환한 달빛을 비추자 그제야 날아올랐단다. 나비는 달래의 머리 위를 3번 빙글빙글 돌더니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몸짓으로 달빛 속으로 날아갔어. 달래는 나비가 밤하늘의 별처럼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까치발을 하고 서서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 나비가 사라진 뒤에도 손끝에는 여전히 따스한 온기와 향긋한 내음이 남아있어서 달래는 그 느낌이 사라질까봐 주먹을 가만히 쥐어보기도 했단다. 방으로 돌아온 달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라면 외롭고 쓸쓸했을 저녁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어. 찬물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낡은 이불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유난히 방 안이 훈훈하게 느껴졌단다. 마치 아까 그 나비가 남기고 간 온기가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지. 달래는 나비가 무사히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기를 기도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고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달래는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 꿈속에서 달래는 다시 그 오색 나비를 만났단다. 꿈속의 나비는 집채만큼 커다랗게 변해 있었는데 무섭기는커녕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며 달래에게 다가왔어. 나비는 달래에게 마음이 고운 아가씨, 나의 생명을 구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내 은혜를 갚고 싶으니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 그러고는 그 커다란 날개로 달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는데 달래는 마치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에 쏟아지는 듯한 포근함을 느끼며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단다. 다음 날 아침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소리에 달래는 잠에서 깨어났어. 밤새 불던 바람은 씻은 듯이 멈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 달래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꼈어. 어젯밤의 그 신비한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달래는 뺨을 한번 어루만져 보았는데 손에 닿는 피부의 감촉이 평소와 다르게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고개를 갸웃거렸단다. 잠을 푹 자서 그런가 피부가 덜 거칠어진 것 같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달래는 여느 때처럼 아침 세수를 하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집 앞 가을가로 향했어. 늦가을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가을물은 수정처럼 맑아서 바닥의 조약돌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단다. 가을께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아 사방이 고요했는데 달래는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차가운 기운에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지. 그러고는 세수를 하려고 물 위로 고개를 숙였는데 잔잔하게 흐르던 물결이 잠잠해지면서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단다.
달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분명 물속에 비친 얼굴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누구세요? 뒤에 누가 있나요? 달래는 혹시 아름다운 선녀님이 뒤에 서 계시다가 물에 비친 것은 아닐까 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바람에 흔들릴 뿐 아무도 없었단다. 달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조심스럽게 가을물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속을 다시 들여다보았지. 물속에는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세미인이 달래를 쳐다보고 있었단다. 검고 거칠었던 피부는 백옥처럼 하얗고 매끄럽게 변해 있었고 툭 튀어나왔던 광대뼈와 삐뚤어졌던 코는 온데간데 없고 오뚝한 콧날과 앵두 같은 입술이 자리 잡고 있었지. 무엇보다 맑고 깊은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 달래가 눈을 깜빡이자 물속의 미인도 눈을 깜빡였고 달래가 입을 벌리자 물속의 미인도 똑같이 입을 벌렸단다. 달래는 믿을 수가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지. 아야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데. 달래는 자신의 볼을 감싸 쥐며 중얼거렸어. 손바닥에 닿는 볼의 감촉은 마치 갓 쪄낸 찹쌀떡처럼 부드럽고 찰져서 거친 자신의 손이 부끄러울 정도였단다. 달래는 다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어보았지만 지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오히려 물기가 닿은 얼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날 뿐이었지. 달래는 그제야 어젯밤 꿈속에서 오색나비가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주던 장면이 떠올랐어. 설마 그 나비가 달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단다. 달래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 평생을 흉측한 얼굴 때문에 숨어 살며 눈물 흘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기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여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단다. 이 아름다운 얼굴이 정말 자신의 것이 맞는지, 혹시 여우에게 홀린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거울보다 맑은 가을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물속의 여인은 달래가 짓는 표정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하며 이제부터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했지. 그때 마을 어귀에서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부지런한 이웃집 아낙네들이 빨래터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달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쓰고 있던 너울 쓰개치마를 깊게 눌렀었단다.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귀신이라도 보았다고 놀라거나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이냐며 손가락질할까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야. 달래는 물동이도 채우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갔어. 방 안에 들어와서도 달래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단다. 구석에 놓인 낡은 청동 거울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비추어 보았어. 흐릿한 거울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있었지. 달래는 거울 속의 낯선 여인과 눈을 맞추며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에 몸을 떨었어. 어젯밤 구해준 나비가 주고 간 기적 같은 선물이 과연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달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만은 분명했단다.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달래의 발치에 머물렀어. 달래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생각에 잠겼지. 얼굴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달래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달래는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지만 배고픈 닭들이 마당에서 모이를 달라고 울어대고 있었어. 달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낡은 목도리를 찾아 머리부터 턱까지 칭칭 감았단다. 오직 두 눈만 내놓은 채 달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 마당에 나서자마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달래를 맞이했어.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달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단다. 얼굴이 변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변해서는 안 돼. 나는 여전히 이 마을의 달래야. 하지만 달래가 움직일 때마다 옷깃 사이로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나와 마당에 있던 나비와 벌들이 달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달래를 피하던 곤충들이 이제는 달래 곁을 맴돌며 춤을 추고 있었지. 달래는 손을 휘저어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향기는 더욱 진해져서 담장 넘어 길을 가던 사람들의 코끝까지 전해지고 말았단다. 에어라, 이 겨울 초입에 어디서 이렇게 고운 꽃날, 내음이 난다냐.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중얼거렸어. 달래는 깜짝 놀라 헛간 뒤로 몸을 숨겼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 이제 막 시작된 달래의 새로운 하루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범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았단다. 오색나비가 남기고 간 기적은 이제 막 그 신비로운 막을 올렸고 달래를 둘러싼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저 흉측한 얼굴을 가진 착한 달래가 오늘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달래의 오두막집 지붕 위로 아침 해가 높이 솟아올랐을 때 그 빛은 예전보다 훨씬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단다. 마치 이 집에 숨겨진 보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과연 달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달라진 달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달래의 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온 기이하고도 향긋한 꽃내음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단다. 때는 분명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이라 꽃이 필 계절이 아니었건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이 신비한 향기의 정체를 궁금해했지. 바람결에 실려온 향기는 마치 천상의 화원 문이 열린 듯 진하고 감미로워서 밭을 갈던 농부도 빨래하던 아낙네도 잠시 일손을 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래? 산신령님이 꽃술이라도 비주시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그 향기가 마을에서 가장 험상궂게 생긴 달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단다. 달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 끼니를 뜨려면 물을 길어와야 했고 땔감을 마련하려면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했기 때문이지. 달래는 고민 끝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꺼운 목화 속옷을 꺼내 입고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낡은 쓰개치마를 머리부터 푹 눌렀었단다. 오직 앞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눈을 내놓고 손에는 장갑까지 껴서 하얗게 변한 살결을 꽁꽁 감추었어. 거울 속의 자신은 영락없는 중병 환자나 수상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달래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지. 조심조심 대문을 나서 우물가로 향하는데 달래가 지나가는 길마다 나비와 벌들이 떼를 지어 따라오니 그 또한 난처한 일이었어. 겨울잠을 자러 갔어야 할 곤충들이 달래의 향기에 취해 철을 잊고 날아들었으니 말이야. 달래는 손을 휘휘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과 딱 마주치고 말았단다. 사람들은 한겨울에나 입을 법한 두꺼운 옷을 입고 얼굴을 꽁꽁 싸맨 달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 아니, 저게 누구야 달래 아니냐. 날도 아직 푹한데 웬 속옷을 저리 껴입었누. 이웃집 칠성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 달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단다. 네, 저 갑자기 몸살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요. 찬바람을 쐬면 안 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달래의 얼굴은 쓰개치마 속에서 붉게 달아올랐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
달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걸걸하고 투박하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가하고 고운 소리로 변해 있었어. 칠성내와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단다. 목소리가 어째 저리 고와졌대. 감기 걸리면 목이 잠긴다더니 달래는 감기 걸려 꾀꼬리가 되었나 보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그때 마을에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부잣집 딸 꽃분이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녀를 거느린 채 우물가로 나타났어. 꽃분은 스스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 자부하며 평소 못생긴 달래를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던 처녀였단다. 꽃분은 마을 사람들이 웬 낯선 여인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보자 심통이 났어. 가까이 다가온 꽃분은 코를 찡긋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 어머,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싸구려 분 냄새가 진동을 하네. 꽃분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달래 쪽을 흘겨보았어. 하지만 꽃분의 말과 달리 그 향기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우아해서 꽃분 자신도 속으로는 깜짝 놀라고 있었단다. 꽃분은 얼굴을 칭칭 감고 있는 사람이 달래라는 것을 알고는 코웃음을 쳤어. 흥호박의 줄 끊는다고 수박되나. 못생긴 얼굴 가린다고 뭐 달라지겠어. 꽃분은 얄미운 말을 내뱉으며 달래 앞을 가로막았단다. 달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꽃분을 피해 지나가려 했지만 꽃분은 집요하게 달래를 따라붙었어. 어디 아프다며 내가 좀 보자. 얼굴에 열꽃이라도 핀 거야. 꽃분이 손을 뻗어 달래의 쓰개치마를 잡아당기려 하자 달래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 그 순간 달래가 쥐고 있던 물동이 손잡이 사이로 하얀 손목이 살짝 드러나고 말았단다. 꽃분은 매의 눈처럼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 흙투성이 거친 손이어야 할 달래의 손목이 자신이 매일 밤 쌀뜨물로 씻고 가꾸는 손보다 훨씬 희고 매끄러워 보였기 때문이야. 꽃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단다. 잘못 봤나 아냐? 분명 백옥 같은 살결이었어. 저 천한 것이 어떻게... 질투심이 불길처럼 타오른 꽃분은 달래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어. 너 거기 서봐. 뭘 훔쳤길래 그렇게 꽁꽁 싸매고 도망가는 거야. 그 옷 속에 뭘 숨긴 거야. 달래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물동이를 안고 허둥지둥 집 쪽으로 달아났어. 집으로 돌아온 달래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 꽃분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생각나서 몸이 오들오들 떨렸지. 들켰으면 어쩌지. 내 손목을 본 것 같아. 달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변해버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단다. 예전에는 일하기 좋게 투박하고 튼튼했던 손이 이제는 물 한 방울 묻히기 아까울 정도로 고운 손이 되어 있었어. 아름다움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숨막히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달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달래의 집 주위를 맴도는 나비들의 날갯짓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 그날 밤 달이 중천에 뜨고 사위가 고요해졌을 때 누군가 달래네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단다. 달래야 잔인하다 삼신할매다.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할매였어. 달래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었었다가 어른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망설이며 문을 열었지.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며 방 안을 휘둘러 보았는데 등잔불 하나 켜지 않은 방. 아니 달래의 얼굴에서 나는 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찼단다. 할매는 놀란 기색 없이 달래 앞에 앉아 그윽한 눈으로 달래를 바라보았어. 으쭈스 결국 사단이 났구나. 내 진작에 네 마음이 예사롭지 않다 여겼는데 하늘이 기어이 이를 내셨어. 할매는 달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도 칭찬보다는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지. 달래는 울먹이며 할매에게 매달렸어.
할머니, 저 무서워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알면 저를 괴물이라고 쫓아낼 거예요. 달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마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단다. 할매는 거친 손으로 달래의 고운 손을 꼭 잡아주며 나지막이 타일렀어. 아가 잘 듣거라. 아름다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쓰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지만 잘못 쓰면 너와 주위를 모두 태워버리는 불이 된단다. 할매의 목소리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했어. 지금 내 겉모습은 화려한 꽃처럼 변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꽃을 지탱하는 뿌리니라. 내 뿌리는 바로 내 착한 심성이다. 사람들이 너를 시기하고 의심할 때 네가 고운 얼굴만 믿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땐 정말 요물이 되는 게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네 본래 마음을 잊지 말거라. 달래는 할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단다. 할매가 돌아간 뒤에도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어. 할매의 말씀대로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야. 다음 날이 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며칠 전부터 달래네 집 주변에서 밤마다 서기 루이키가 어린 빛이 솟아오른다거나 달래가 산에서 구미호를 만나 영혼을 팔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달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꽃분이가 있었어. 꽃분은 어제 우물가에서 본 달래의 손목과 향기를 잊을 수가 없었어. 질투심에 밤잠을 설친 꽃분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말을 퍼뜨렸단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달래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 뱀이 허물을 벗듯이 껍질을 벗은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그 곰보 얼굴이 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니겠어. 분명 흉측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거야. 꽃분의 말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차 달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지. 어느 날 오후 달래는 용기를 내어 텃밭에 나가 배추를 묻고 있었어. 물론 여전히 얼굴은 수건으로 가린 채였지. 그때 담장 너머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달래의 발치에 툭 떨어졌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아이들이 담장에 매달려 달래를 구경하고 있었단다. 야, 여우 귀신이다. 얼굴 좀 보여줘봐. 아이들은 짓궂게 놀려대며 흙을 뿌려댔어. 예전 같으면 못생겼다고 피했을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호기심에 달래를 괴롭히러 온 것이었지. 달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서러움에 북받쳐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꽃분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단다. 그래, 그렇게 숨어만 있어 보라지. 내가 기필코 네가 쓴 그 가면을 벗겨내고 말 테니까. 꽃분은 달래가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하는데 천한 달래에게서 느껴지는 그 기이한 기품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 꽃분은 마을 청년들을 부추겨 달래의 집을 감시하게 하고 달래가 밤에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도록 시켰어.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져 갔단다. 달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이제 향긋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냄새로 취급받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달래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했고 달래가 짠 배는 재수 없다고 사려하지 않았지. 달래는 방 안에 갇혀 배틀만 돌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나비야, 네가 준 선물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배틀 소리는 달래의 한숨처럼 삐걱거리며 적막한 방 안을 울렸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중대 발표를 했어. 다가오는 보름날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대동제를 열 것인데 이번에는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이것은 꽃분이 아버지를 졸라 꾸민 계략이었어. 잔치판에서 춤을 추려면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야 할 테고,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래의 정체를 밝히려는 속셈이었던 거야. 소식을 들은 달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지. 보름날은 야속하게도 빨리 다가왔단다. 달은 차올라 둥그러졌고 마을 광장에는 횃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진과 꽹과리를 치며 흥을 돋우었지만 달래의 집은 초상집처럼 조용하기만 했지. 달래는 삼신 할매가 해준 말을 되새기며 거울 앞에 앉았어. 거울 속의 여인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촛불처럼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단다. 달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지. 과연 달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길을 따라 달래가 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왔어. 그 뒤를 꽃분이가 심어놓은 감식꾼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지.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달래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고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심상치 않은 밤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단다. 마을 잔치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달래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오색나비가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꽃분이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단다. 처음에는 그저 달래 손이 고와졌다더라 하는 정도였던 이야기가 어느새 달래가 밤마다 여우 고개를 넘어가서 사람의 간을 빼먹는 구미호와 거래를 했다. 는 흉흉한 괴담으로 변해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달래네 집쪽을 힐끔거리고는 몸서리를 쳤지. 그러게 말이야. 그 흉측하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가려야 할 만큼 변했다는 게 말이 되나 분명 산신령이 노할 짓을 한 게야. 사람들의 의심은 공포가 되고 공포는 곧 달래를 향한 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단다. 꽃분은 이 상황이 마냥 즐겁기만 했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것을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지. 꽃분은 마을 우물가에 나와 앉아 물을 기르러 온 안악들에게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단다. 어제는 우리 집 머슴이 봤다는데 달래네 집 굴뚝에서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더래요. 그게 바로 도깨비불 아니겠어요? 이 마을에 큰 우환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요. 꽃분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달래가 순박한 처녀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달래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차마 밖에 나가 해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놀리지만 배틀 소리는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고 마치 달래의 울음소리처럼 삐걱거리며 구슬프게 들려왔지. 달래가 짠 배는 비단처럼 곱고 윤기가 흘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배를 사려고 하지 않았어. 귀신 들린 집 물건을 쓰면 재수가 옴 붙는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이야. 달래는 창고에 쌓여가는 배를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과 정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단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는 일이 생겨났어. 환절기에 을에 있는 일이었지만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이것조차 달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지. 달래 그년이 요술을 부려서 우리 소가 병이 난 거야. 누군가 툭 던진 말은 사실이 되어 퍼져나갔고 급기야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래네 집 앞까지 몰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단다.
야, 이 요무라 당장 마을에서 떠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험악한 욕설이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날아들었어. 달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었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전보다 더 가혹하게 달래를 몰아쓰고 있었지. 차라리 예전의 못생긴 얼굴로 돌아가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편이 나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단다. 그때 밖에서 청년들을 말리는 삼신할매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놈들 죄 없는 아이를 잡으려 들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할매의 호통에 청년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살기는 여전히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 그날 밤 달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느라 식은땀을 흘려야 했어.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로 변해 달래를 쫓아왔고 꽃부는 마녀가 되어 달래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려 달려들었지. 달래가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순간 어디선가 환한 빛이 비치며 그 오색 나비가 나타났단다. 나비는 꿈속에서도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거대한 날개로 떨어지는 달래를 사뿐히 받아주었어. 나비의 날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기운이 달래의 공포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었지. 나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으로 달래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어.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죄가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마련이니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서세요. 나비는 달래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더니 달래의 가슴 속으로 쏙 들어와 앉았단다. 그러자 달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어.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강력한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이었지.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달래의 눈빛은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어만 있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지. 달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한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단다. 거울 속의 여인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겉모습보다 더 빛나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 그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없어. 달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가오는 대동제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어. 마침내 대동제가 열리는 보름날 아침이 밝았어. 마을은 아침부터 잔치 준비로 분주했단다. 집집마다 떡을 찌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고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이 상을짜기를 울려 퍼졌지. 하지만 달래네 집만큼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어. 달래는 장롱에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무명천을 꺼내어 깨끗하게 다듬었단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지만 정갈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야. 달래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고름을 매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혔어. 해걸음이 되자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서 꽹과리 소리가 빨라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이장님이 단상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쳤단다. 자, 올해도 풍년을 주신 신령님께 감사드리며 마을의 애군을 쫓는 춤판을 벌여봅시다. 오늘은 특별히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어야 하오. 얼굴을 가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모두 쓰개치마를 벗고 둥글게 서시오. 이것은 꽃분이 미리 이장님을 구워 삶아 만들어낸 규칙이었어. 광장 한 구석에 서 있던 꽃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어. 오늘이야말로 달래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에서 영영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꽃분은 화려한 꽃무늬가 놓인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까지 꽂아 한껏 멋을 부리고 있었어. 자신이 가장 돋보여야 할 이 자리에서 달래라는 눈엣가시를 뽑아버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단다.
어디 보자 달래가 나왔나. 꽃부는 매의 눈으로 사람들 틈을 살폈어.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고하고 기품이 있던지 시끄럽던 풍물 소리마저 잠시 잦아들 정도였단다. 여인은 흰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하얀 너울로 가리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마다 풍겨나오는 신비로운 아우라는 숨길 수가 없었어. 바로 달래였지.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고 달래는 뚜벅뚜벅 걸어 광장 중앙으로 향했어. 꽃부는 달래가 나타나자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어. 어머, 달래가 왔네. 그런데 이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얼굴 가리면 안 된다고. 떳떳하면 그 너울 좀 벗어보지. 그래, 그 속에다 여우 꼴이라도 숨겨놨니? 꽃분의 비아냥거림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그래, 벗어봐라.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렇게 꽁꽁 싸매고 다니는 거냐. 술기운이 오른 몇몇 사내들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 달래는 광장 한가운데 멈춰 섰어. 수많은 눈동자가 화살처럼 자신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달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단다. 달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 자신을 비웃는 꽃분 의심 가득한 눈초리의 이웃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삼신 할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만이 긴장된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 달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을 들어 너울 끝을 잡았단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 꽃부는 달래가 머뭇거리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어. 답답해서 못 보겠네. 내가 벗겨줄게. 꽃부는 춤을 추듯 날렵하게 달려들어 달래의 너울을 확 잡아챘단다. 그 순간 하얀 너울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달래의 얼굴이 모닥불빛을 받아 환하게 드러났어. 사람들은 흉측한 괴물의 얼굴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지만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이었지. 웅성거리던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달래의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투명하게 빛났고 그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어. 흉터 하나 없는 매끄러운 얼굴선과 우아한 자태는 마을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움이었단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여우 귀신이라거나 흉측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그 고귀한 아름다움 앞에서 순식간에 힘을 잃고 부서져 버렸지. 심지어 달래를 놀리던 아이들조차 멍하니 달래를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떨어뜨렸어. 꽃부는 손에 쥔 너울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달래의 미모에 기가 눌려버린 거야.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달래를 괴물로 몰아갔지만 막상 드러난 진실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은 꽃분 자신이었단다. 꽃분의 얼굴은 당황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 이게 어떻게... 꽃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을 뻔했지. 달래는 그런 꽃분을 조용히 응시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어. 그때 침묵을 깨고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왔어. 보아라, 너희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던 아이의 얼굴이다. 저 얼굴 어디에 사악함이 있더냐. 저 맑은 눈빛 어디에 교활함이 숨어 있더냐. 할매의 호통소리가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어.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 하지만 아직 의심을 거두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수는 없어. 뭔가 곡절이 있을 거야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아직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타오르고 있었단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
밤하늘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더니 어둠 속에서 오색 찬란한 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단다. 그것은 달래가 구해주었던 그 나비의 친구들인지 수십 수백 마리의 오색 나비떼가 별똥별처럼 쏟아져 내려와 달래의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어.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아든 나비들은 모닥불 빛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며 달래를 호위하듯 춤을 추었지.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마저 잊고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어. 나비들은 달래의 어깨와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날개를 파닥였어. 달래가 손을 뻗자 나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끝에 모여들어 마치 살아있는 보석 반지처럼 반짝였단다. 달래는 나비들과 교감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보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버릴 만큼 따뜻하고 순수했어. 이제 누구도 달래를 마녀라고 부를 수 없었지. 이것은 사악한 요술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기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야. 꽃부는 달래 주위에서 빛나는 나비들을 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자신이 가진 비단옷과 금비녀가 달래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앞에서는 한낱 거적대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꽃분이 아닌 달래에게로 온전히 향해 있었어. 꽃분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단다. 달래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은 오히려 달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무대가 되고 말았던 거야. 광장의 군기는 이제 의심에서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어. 이장님도 험악했던 청년들도 수군거리던 안악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아름다운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달래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고개를 떳떳이 들었어. 자신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처럼 달래. 또한 세상 밖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달래가 서 있는 그곳만큼은 대낮처럼 환하고 따스했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마을에는 분명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게 될 터였지. 나비떼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춤사위가 잦아들고 광장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단다.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이 나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저 달래를 바라볼 뿐이었지. 춤을 추던 나비들은 하나둘씩 밤하늘로 흩어져 별이 된 듯 사라졌지만 달래의 어깨와 머리 위에는 여전히 몇 마리의 오색나비가 앉아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아이는 죄가 없으며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맑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증 도장과도 같았단다. 달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맑고 깊은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어. 그때 침묵을 깨고 삼신 할매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앞으로 걸어 나왔어. 할매의 주름진 얼굴에는 엄엄하면서도 뿌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 자 보아라, 짐승이나 곤충은 사람보다 영험하여 악한 기운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법이다. 저 신비한 나비들이 달래를 감싸고 도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요물이라 칭할 텐가. 할매의 호통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죽비와도 같았어.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단다. 할매 말이 맞아. 여우 귀신한테 홀렸으면 썩은 내가 진동을 했을 텐데 달래한테서는 꽃내음이 나잖아.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게지. 하지만 꽃부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 어서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마을에서 쌓아온 자신의 입지가 무너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 꽃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달래를 노려보며 앙칼지게 소리쳤어. 속지 마세요. 저건 다 눈속임이에요. 몸에 꿀이라도 발랐나 보지. 나비 좀 모여들었다고 저 흉측했던 얼굴이 진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꽃부는 억지를 부리며 달래에게 다가가 손을 휘저어 나비를 쫓으려 했단다.
저리가 이 징그러운 벌레들아. 꽃분의 표정은 질투로 일그러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광장에서 가장 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꽃분 자신이었어.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단다. 꽃분이 손을 휘젓자 달래 어깨에 앉아있던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라 꽃분의 얼굴 쪽으로 향했어. 꽃분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나비는 꽃분의 코앞에서 파닥거리며 날개를 털었지. 그러자 꽃분은 애취 하며 재채기를 영어푸 해대기 시작했어. 나비의 날개 가루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꽃분에게서 나는 짙은 화장품 냄새와 시기심 가득한 마음의 냄새를 나비가 거부라도 하는 듯 했단다. 나비는 곧바로 방향을 틀어 다시 달래에게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킥킥거리기 시작했어. 마을 이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리하러 나섰어. 이장님은 달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단다. 달래야, 우리가 오해를 했던 것 같구나. 하지만 네 얼굴이 어찌 하루아침에 그리 변했는지 그 연유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야 마을 사람들의 흉흉한 마음도 가라앉지 않겠니. 이장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하대하는 투가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고 부드러웠어. 달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단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여러분. 저는 여우에게 영혼을 팔지도 요술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 전 거미줄에 걸린 나비 한 마리를 구해주었을 뿐이에요. 그 나비가 고맙다며 제게 선물을 주고 간 것 같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광장에 울려 퍼졌어. 얼굴은 변했지만 저는 여전히 달래입니다. 여러분, 밭에 김을 메어드리고 아픈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던 그 달래란 말입니다. 껍데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바뀐 것은 아니니 부디 저를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해요. 달래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사람들은 달래가 못생겼다고 구박받으면서도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지. 배가 고픈 이웃에게 감자를 나눠주던 거친 손 비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강아지를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해낸 거야. 아이고, 우리가 몹쓸 짓을 했네. 얼굴 좀 고와졌다고 사람을 마녀 취급을 하다니. 여기저기서 탄식과 자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 칠성네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앞으로 나와 달래의 손을 잡았단다. 미안하다 달래야, 아줌마가 나빴어. 그 고운 손으로 내 빨래 다 해줬는데 내가 귀신 씨였다고 욕을 했으니 천벌을 받을 게야. 분위기가 반전되자 꽃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달래를 향한 미안함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꽃분에게는 싸늘한 눈초리만 돌아올 뿐이었지. 꽃분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 꼴이 되었으니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단다. 꽃분은 옷자락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두고 봐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광장을 빠져나갔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꽃분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무도 그 뒤를 쫓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단다.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지. 꽃분이 사라지자 광장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 이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지. 자,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진짜 잔치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선녀님이 강림한 날이나 다름없으니 모두 배불리 먹고 놉시다. 풍물패가 다시 꽹과리를 울리고 장구를 치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까의 날카롭고 긴장된 소리가 아니라 둥글둥글하고 흥겨운 가락이 되어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단다. 모닥불은 더욱 환하게 타오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어. 사람들은 이제 달래를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달래 주변으로 모여들어 신기한 듯 얼굴을 쳐다보고 옷자락을 만져보며 덕담을 건넸지. 어쩜 피부가 이리 고울까, 꼭 보름달 같네. 달래야, 나중에 우리 딸도 너처럼 예뻐지는 비법 좀 알려다오. 달래는 쑥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시선과 환대였으니까. 달래는 이웃들이 건네주는 따끈한 시루떡과 식혜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단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어.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지만 달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어. 너무 갑작스러운 관심과 소란이 아직은 조금 버거웠고 무엇보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평온한 정적이 그리웠기 때문이야. 삼신 할매가 달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가서 푹 쉬거라.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달래는 할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단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풍물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자장가처럼 아스라이 들려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달래의 마음은 난로를 켜놓은 듯 훈훈했어. 하늘에는 둥근 달이 달래의 앞길을 비추고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달래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지. 달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어. 아침에 쫓기듯 나갔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게 달래를 맞이해 주었단다. 어둠 속에 잠겨있는 초가집이 오늘따라 든든한 성처럼 느껴졌어. 달래는 마루에 걸터앉아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 나비들은 어느새 다 날아가고 없었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온기는 여전히 달래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 달래는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을 켰어. 작고 낡은 방이지만 달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단다. 달래는 하루 종일 쓰고 다녔던 너울을 곱게 개어 장롱 속에 넣었어. 이제 다시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이 너울을 꺼낼 일은 없을 거야. 거울 앞에 앉은 달래는 화장을 지우듯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았어. 거울 속의 여인은 활짝 웃고 있었지. 예뻐서가 아니라 비로소 세상과 화해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어. 달래는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사발을 들이켰어.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 아궁이에는 아침에 떼다 남은 온기가 남아있어 부엌 공기를 덮이고 있었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 달래는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을 씻어놓고 텃밭에서 가져온 배추를 다듬어 한쪽에 갈무리해 두었단다. 얼굴은 선녀처럼 변했지만 달래의 일상은 변함없이 소박하고 부지런한 상월 처녀의 삶 그대로였어.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잔치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잠을 청하는 시간이 되었어. 바람도 잠잠해져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 달래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단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어. 꽃분의 시기 어린 눈빛도 사람들의 환호성도 나비들의 날갯짓도 모두 꿈만 같았지. 하지만 이불의 감촉과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 달래는 마음속으로 오색나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 고마워 나비야. 네가 준 건 예쁜 얼굴만이 아니었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되찾아 주었구나. 달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단다. 내일 날이 밝으면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올 것이고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부를 것이며 농부들이 새참을 먹자고 손짓할 테니까. 달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차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 집안은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달래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모든 격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고 넓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단다. 낡은 문풍지가 가끔 파르르 떨었지만 그것은 찬바람 때문이 아니라 밤새 달래의 꿈을 지켜주려는 산신령님의 입김 같기도 했어. 달래의 긴 하루는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지. 이제 마을은 완전한 어둠과 정적 속에 잠들었단다. 꽃분이가 살던 기와집도, 달래의 초가집도,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도 모두 달빛 아래 공평하게 잠이 들었어. 누구를 미워하고 의심하던 마음들은 밤안개와 함께 사라지고 내일 아침에는 맑은 이슬처럼 투명한 마음들만 남을 거야. 달래의 집 굴뚝에서는 타다 남은 장작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와 밤길을 걷는 나그네의 마음까지 위로해 줄 것만 같았지. 어제 밤새도록 마을을 환하게 비추던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하고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단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아침 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얼굴을 내밀었지. 하지만 마을의 공기는 분명 어제와 달랐어. 차갑고 날카로웠던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그 자리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마을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개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단다. 달래 역시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어.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기에 몸은 솜털처럼 가볍고 머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했지. 달래는 습관처럼 거울을 들여다보았어. 거울 속에는 여전히 천하일색의 미인이 앉아 있었지만 달래는 이제 그 외모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단다. 아름다운 얼굴은 그저 오색나비가 주고 간 고마운 선물일 뿐 자신의 진짜 모습은 이 얼굴 너머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달래는 거울을 향해 싱긋 웃어 보이고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했어. 달래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섰을 때 마을 풍경은 참으로 평화로웠단다. 예전 같으면 달래가 나타나자마자 수군거림이 시작되거나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어. 달래야 잘 잤니? 어제 고생 많았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구나. 이웃 안악들이 먼저 다가와 살갑게 인사를 건넸지. 달래는 그 다정한 인사가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고마워서 네, 아주머니들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밝게 대답했어. 달래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맑게 울려 퍼지자 우물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환해졌단다. 이제 달래는 더 이상 두꺼운 목화 소못이나 답답한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 소박한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동백기름만 살짝 발랐을 뿐인데도 달래의 자태는 빛이 났지. 하지만 달래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려 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깃고 흘린 물을 닦아내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단다. 역시 달래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 마음씨가 고운히 하늘이 복을 내린 게지. 사람들은 이제 달래의 외모가 아닌 변함없는 성실함을 칭찬하기 시작했어. 한편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꽃분은 며칠 동안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단다. 자신의 질투가 부른 참담한 결과에 부끄러움을 느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게지. 마을 사람들은 꽃분을 비난하기보다는 제풀에 지쳐 깨닫는 게 있겠지 하며 너그럽게 넘어가 주었어. 달래 역시 꽃분을 미워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상처받았을 꽃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지. 달래의 마음은 그 깊은 상월짜기만큼이나 넓고 깊어서 미움이 머물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란다. 달래의 써먹고쇼 러레. 일상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어.
아침밥을 먹고 나면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짰는데 이제 달래의 배틀 소리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단다. 덜컥 쿵 덜컥 쿵. 규칙적이고 경쾌한 배틀 소리가 울려 퍼지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 달래가 짜는 명주와 무명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곱고 촘촘해서 장날에 내다 팔기도 전에 이웃들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설 정도였지. 달래는 웃으며 배를 잘라 넉넉하게 덤을 얹어주곤 했는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순간이었어. 오후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달래네 마당으로 놀러 왔단다. 예전에는 못난이 누나라고 놀리며 도망치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쁜 누나,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하며 달래 치맛자락에 매달렸지. 달래는 하던 일을 멈추고 툇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곶감을 나눠주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오색 나비 이야기, 산신령님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달래의 얼굴과 이야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단다. 달래의 집 마당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었어.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해 겨울보다 따뜻했단다. 달래는 틈틈이 산에 올라 겨울 땔감을 준비하고 묵나무를 다듬어 처마 밑에 매달았어. 달래가 상기를 걸을 때면 산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기도 하고 다람쥐가 발치해서 도토리를 까먹기도 했지. 자연 속의 생명들은 달래가 가진 순수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거야. 달래는 산이 주는 넉넉함에 감사하며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했어.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어. 달래는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고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단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구수한 밥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 달래는 무쇠솥에 하얀 쌀밥을 안치고 뚝배기에는 지난 가을에 말려둔 시래기를 넣어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지. 소박한 밥상이지만 직접 흘린 땀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기에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이었어. 밥이 뜸드는 동안 달래는 부엌 문턱에 앉아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어. 산골 마을의 저녁은 빨리 찾아오지만 그만큼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었지.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들이 서로 어우러져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단다. 달래는 문득 이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 특별한 기적이나 화려한 사건보다 매일 반복되는 이 따뜻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야. 달래야 저녁 밥 냄새가 참 구수하구나. 지나가던 칠성네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어. 달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 내 아주머니도 얼른 들어가서 저녁 드세요. 날이 많이 차요. 그래, 너도 따뜻하게 입고 자거라. 소소한 안부 인사가 오고 가는 사이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 달래는 방 안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갔단다. 따끈한 밥 한 그릇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달래는 결코 외롭지 않았어. 달래는 숟가락을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었어. 갓 지은 햅쌀밥의 달콤함과 구수한 된장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 온돌방의 아랫목은 뜨끈뜨끈하게 달궈져 엉덩이를 따뜻하게 지져주었고 방 안가득 찬 훈기는 몸과 마음을 노곤하게 만들어 주었어. 달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으며 이 평온한 시간을 음미했단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마저
달래에게는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들려왔어. 저녁을 배불리 먹은 달래는 숭늉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 험상궂은 얼굴로 살았던 지난날과 오색나비를 만나 기적을 경험했던 날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 달래는 깨달았어. 얼굴이 예뻐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나비가 주고 간 선물은 단순히 예쁜 껍데기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였던 거야.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 달래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단다. 소미불의 무게가 포근하게 몸을 감싸 안아주고 베개에서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났어. 천장을 바라보던 달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지. 이제 내일이면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달래는 변함없이 부지런하고 착한 마을 처녀로 살아갈 거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빛을 내는 밤하늘의 저 별들처럼 말이야.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어. 올겨울 들어 처음 내리는 첫눈이었지. 눈송이들은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앙상한 나무까지 위에도 살포시 내려앉아 세상을 하얗고 깨끗하게 덮어주었단다. 마치 달래의 지난 상처들을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야.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귓가에 들려오자 달래는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띠며 스르르 눈을 감았어. 꿈속에서 달래는 다시금 오색나비를 만날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도 실망하지 않을 거야. 현실의 삶이 꿈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졌으니까. 달래의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하게 바뀌고 방 안의 호롱불도 기름이 닿아여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어. 마을의 모든 생명들이 겨울밤의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달래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둥지가 되어 그녀의 단잠을 지켜주고 있었단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단다. 못생긴 소녀 달래가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는 결국 그녀의 고운 마음씨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지. 우리도 오늘 밤은 달래처럼 착하고 예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보자꾸나. 밖에는 눈이 내릴지도 모르고 바람이 불지도 모르지만 이불 속은 따뜻하고 안전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달래가 지어놓은 따뜻한 밤 냄새와 포근한 온기를 상상하며 너도 이제 깊고 편안한 꿈나라로 갈 시간이란다. 오늘 밤도 달래처럼 그리고 오색나비처럼 고운 꿈 꾸렴 잘 자요.